반갑습니다. 셀프로 낡은 가구를 리폼하거나 직접 DIY를 할 때 페인트나 스테인으로 마감 또는 코팅을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막상 작업을 시작하려고 인터넷을 켜면 머리가 아파옵니다. 페인트, 스테인, 바니쉬, 우레탄 무슨 종류가 이렇게 많은 걸까요? 대충 아무거나 예쁜 색 사서 발랐다가는 리폼해서 다시 쓰려 했던 가구를 못쓰게 만들까봐 걱정도 되고요. 실제로 정말 많은 분들께서 수성 페인트는 물에 지워지는 거 아닌가요? 등등 잘못된 정보의 질문을 수없이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만 보시면 도료의 종류부터 장단점, 알맞은 용도, 꿀팁과 주의사항까지 모두 제대로 알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큰 틀에서 스테인과 페인트는 카테고리가 다른 두 가지 분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종류는 색을 입힌다는 목적은 같지만 방식이 완전 다릅니다. 먼저 스테인은 도료가 목재 내부로 깊숙이 스며드는 침투하는 방식입니다. 나무 안으로 스며들기 때문에 겉면에 막을 형성하지 않습니다. 목재 고유의 나무결과 질감을 살릴 수 있습니다. 페인트는 목재 표면 위에 막을 형성해서 색을 덮어 씌우는 코팅 방식입니다. 그렇다 보니 나무의 질감은 사라지지만 더 선명하고 다양한 색상을 칠할 수 있습니다. MDF나 저렴한 합판 등 나무인 걸 티낼 필요 없고 새로운 컬러로 덮고 싶을 땐 페인트를 선택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번에는 가장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스테인과 바니쉬의 차이입니다. 바니쉬는 흔히 우리가 어릴 적 니스라고 부르던 거랑 같은 계열의 제품이고 일본어 발음으로 바니스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면서 니스라고 변형되었다고 합니다. 예전 니스는 유성 바니쉬였다고 합니다. 최근 DIY나 목공에서 말하는 바니쉬는 되게 기술이 발전한 뒤에 나온 현대식 수성 또는 우레탄 계열 마감재를 뜻한다고 합니다. 우레탄은 또 유성이죠. 기본적으로 투명한 제품이 대부분입니다. 색을 입히는 목적이 아니라 목재 겉면에 투명 보호막을 형성해 수분이나 스크래치로부터 나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스테인은 나무 속으로 스며들어 색상 변화, 기초 보호, 바니쉬는 페인트처럼 나무 겉면에 코팅되어 표면을 보호해주는 겁니다. 페인트도 수성, 유성으로 종류가 나뉘고 스테인 또한 오일 스테인과 수용성 스테인으로 종류가 나뉘어집니다. 오일 스테인은 말 그대로 기름이라 침투력이 좋고 물과 섞이지 않는 기름의 성질 때문에 내구성이 좋습니다. 다만 마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냄새가 엄청 독하니 작업하실 때는 방독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작업하셔야 합니다. 제가 10년 가까이 오일 스테인을 바르는 작업을 해와서 그런지 폐에 미세결절이 생겼습니다. 방진 마스크 말고 방독 마스크는 필수입니다. 수용성 스테인은 오일에 비해 내구성은 조금 떨어지지만 건조가 빠르고 냄새가 거의 없습니다. 건조가 빠른 게 또 단점이 되는데요. 바르는 동안에도 순식간에 말라버려서 먼저 칠한 곳에 얼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음은 수성 페인트와 유성 페인트입니다.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시는 페인트 냄새는 대부분 유성일 겁니다. 수성 페인트도 특유의 화장실 냄새가 나긴 하지만 거의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성 페인트로 작업을 하고 있으면 가장 많이들 여쭤보시는 게 다 하고 나서 물에 지워지는 거 아닌가요? 였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태풍이 와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사는 건물 외벽에 칠해진 페인트가 대부분 수성 페인트로 칠해진 겁니다. 수성 페인트와 유성 페인트는 칠하려는 대상의 재질과 환경과 용도에 따라서 칠할 종류를 결정해야 되는 거지 어디에나 더 강력한 페인트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수성이 유성보다 내구성이 약하다라는 비교는 맞지 않습니다. 수성 페인트의 성분은 아크릴 수지입니다. 벽화 작업을 할 때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수성 페인트 또는 아크릴 물감을 사용하기도 하고 둘을 섞어 쓰기도 합니다. 수성 페인트가 액체 상태일 때는 아크릴 플라스틱 미세입자들이 물속에 퍼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페인트를 쓰기 전에 골고루 섞고 사용해야 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칠을 한 뒤 건조가 될 때 수분이 증발하면서 아크릴 입자들이 서로 강하게 엉겨붙습니다. 완전히 건조된 후에는 플라스틱 한 겹이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성 페인트의 세부 종류로는 에나멜, 에폭시, 우레탄, 라카가 있습니다. 에나멜이 가장 흔하게 말하는 유성 페인트입니다. 가게 바닥 같은 데 보시면 투명한데 두께가 있는 바닥이 에폭시입니다. 에폭시로 여러가지 기법을 통해 바닥에 그림을 그릴 수도 있죠. 치과에서 많이 들어봤던 레진, 레진아트, 레진 테이블, 네일아트의 레진도 이 에폭시와 같은 계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레탄은 유성 중에서도 방수력이 좋아 옥상이나 주차장 바닥을 보시면 대부분 우레탄으로 칠해져 있습니다. 라카는 스프레이 형태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유성 페인트는 각각 종류에 맞는 신나가 따로 있어 해당 유성에 맞지 않는 신나를 쓰면 안 되고 에나멜 신나, 에폭시 신나 등 종류에 맞는 신나를 따로 사용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에나멜을 제외한 유성은 주재와 경화제로 나뉘어져 있어서 사용할 때 정확한 비율로 둘을 완벽하게 섞어 써야 하고 냄새와 독성이 너무 강해 DIY나 리폼용으로 쓰기에는 벅찬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들을 바르는 도구 또한 용도에 맞는 게 있습니다. 초보자가 사용하기에 붓이 더 좋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이즈가 작은 롤러를 사용하시고 롤러가 닿지 않는 곳엔 붓으로 마무리해 주시는 게 더 좋다고 생각됩니다. 초보자일수록 붓 자국이 많이 남을 거라 롤러를 사용하시면 저절로 균일하게 칠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있습니다. 롤러도 한번 사용하고 버리긴 아깝고 간간히 작업을 하실 예정이시라면 롤러 대만 따로 침을 리필해서 쓸 수 있는 제품이 있습니다. 저 또한 이런 제품만 사용해서 작업을 해 비용을 조금이나마 줄이고 있습니다. 리필 롤러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칠할 때는 얇게 여러 번이 정석입니다. 그렇다고 칠한 뒤 바로 덧칠하면 큰일 납니다. 저희 단골 페인트집 사장님께서 하신 명언이 있습니다. 페인트는 시간과의 싸움이다. 그만큼 환경적인 요인을 고려해서 건조 시간을 필수로 지켜주고 덧칠을 해줘야 합니다. 수성 제품은 날씨가 좋으면 한두 시간 안에도 마르지만 유성은 더 긴 건조 시간이 필요하며 건조가 덜 되었을 때 덧칠을 하게 되면 아래의 칠이 밀리고 바뀌어 나오고 난리가 날 수 있습니다. 완전 건조 후 재도장 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도료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용도에 알맞은 페인트 종류를 정리해서 영상 마지막 부분에 넣어두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만 한번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다른 꿀팁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